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계산 안 시킬 거예요. 그냥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텐데요. 자, 구분구적법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과정 해설서를 잘 살펴보면은요, 구분구적법이 수능에 나오느냐, 그것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신인 아닌 이상 올해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수능에 나온다라는 건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건 확실해요. 구분구적법은 교과서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수능에 나온다 하더라도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려운 것을 푸는 문제가 나온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분구적법의 계산 과정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해봤더니 복잡하죠. 비교적 계산이 간단한 경우를 다루어 계산 과정보다는 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리와 방법을 이해해서 그것을 정적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그것을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서요. 어려운 구분구적법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적분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궁금했던 정적분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부터는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분리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었어요. 그래서 미분을 거꾸로만 잘 할 수 있으면 부정적분은 계산이 끝났죠. 정적분은 느낌이 벌써 무시무시해요. 왜? 구분구적법이 복잡했잖아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대. 무섭습니다.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정적분은 그래서 좌표평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등장을 합니다. y는 fx, y는 fx라는 그래프도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정적분을 먼저 얘기를 할 때는요. 우선은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fx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넓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간이 나올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fx는 연속이다라는 가정하에 약속을 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약속을 해요. 이걸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냐? A에서부터 B까지를 우리가 구분구적법에서 했던 것처럼 몇 등분한다? n등분하는 거예요. n등분을 하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x0이 되겠죠. n등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서. 두 번째 있는 것은 x1이 되겠죠. 그 다음은 x2 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서 xn-1번째 항도 있을 거고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xn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잘게 자른 넓이들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넓이들로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것들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근사값을 구하라고 했죠. 근사값으로 구해서 그것의 극한값을 구한 것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인테그랄 하시오, 정적분하시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A에서부터 B까지를 n등분했어요. 그러면 하나의 등분, 각각의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총 길이는 b-a죠. A에서부터 B까지. 선생님이 아예 딱 나눠줄게요. A에서부터 B까지 총 길이는 b-a인데 이것을 몇 등분했습니까? n등분했어요. 밑변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델타 x다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델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델타 x 똑같게 나눴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x, 여기도 델타 x라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밑변의 길이 결정됐습니다. 높이만 결정하면 되죠. 이제 높이를 보는 거예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높이입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자, 이 높이라는 것은 x가 x1일 때 y의 값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fx1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이가 어디 있습니까? x2일 때죠. 선생님이 그림을 좀 이쁘지 않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의 높이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이 높이는 그럼 뭐가 될까요? fx2가 돼요. 세 번째 것의 높이는 fx3이 되겠죠. 맞나요? 마지막 것의 높이는 fx 뭐가 될까? 밑으로 내려오면 n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fx1에다가 두 번째 직사각형 밑변 곱하기 fx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fxn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덧셈이죠. 여러분 바뀌는 거 보세요. x1, x2, xn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바뀌는 건 x의 k 요값만 바뀌어. 그리고 나머지 델타 x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사값을 구했습니다. 즉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야. 그런데 우리는 극한값이 궁금해. n을 무한대로 보내자 라고 정적분을 정의해버렸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정적분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 x에 관한 정적분은 f의 xk를 델타 x로 곱한 다음에 1부터 n까지 다 더한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낸 극한값과 같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때 델타 x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b-a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xk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x1, x2라는 게 있는데요. x1은 잘 보세요. x1은 a에서 시작해서 델타 x를 더해준 값이죠. a에서 델타 x만큼 왔죠? x2는요. A에서 델타 x 몇 개 왔어요? 2개 왔어요. 즉, 2 델타 x예요. 그럼 여기에 x3는 뭐가 될까요? x3는 A에서 델타 x 몇 개 왔어요? 3개. 3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xk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k 곱하기 델타 x로 쓸 수 있겠죠. 자, 왜 선생님이 이걸 썼느냐? xk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xk는 a 플러스 델타 x를 k번만큼 오면 돼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적분 이 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에서요. 이 fxk의 의미입니다. fxk의 의미는요.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그림에서는 뭐였습니까? 직사각형의 높이였어요. 다행히 이 y는 fx라는 그래프는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수고 우리는 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A에서부터 여기를 선생님이 C라고 하면 A에서부터 C까지는 이 함수값이 어때요? 0보다 작아요. 음수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의 의미가 아니라 정적분은 넓이와 흡사한 것 같지만 부호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C에서부터 B까지는 어때요? 양수죠. 여기는 넓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적분은요. 절대로 넓이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구분구적법에서 따와서. 하지만 구분구적법과 다른 것은 바로 뭐가 있다? 이렇게 양수와 음수, 범위가 있다.
부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fxk 때문입니다. fxk는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적분의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게요? 정적분을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적분의 정의, 우리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과연 선생님 그러면 이 정적분이 뭐냐 이거예요. 부정적분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생긴 것만 닮았습니다. 그리고 미분은 왜 배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정적분의 정의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입니다. 함수 fx가 이제 우리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인테그랄 fx dx를 약속합니다. fxk 곱하기 델타 x를 k는 1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됩니다. 이 델타 x는 뭐냐? a에서부터 b까지를 몇 등분했다? n등분해서 b-a를 n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 xk라는 것은 a에서 시작해서 델타 x가 모두 몇 번 갔느냐? 따라서 x1은 a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x2는 a 플러스 2 델타 x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fxk는 뭐예요? 높이가 아니라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이기 때문에 다행히 fx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을 하면 뭐가 되지만 넓이가 될 수 있지만 fx가 이렇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함수값은 부호가 있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하면 그건 넓이가 아니라 뭐가 된다? 음수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